기본이랑 치마 문제집 풀릴 때 아이들이 그냥 숫자끼리 이유도 없이 그냥 더하거나 빼기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장이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곱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연산 선택이 가능한데요. 그런 연산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엄마표 수학 코칭 전문가로 유명하신 123 미니쌤의 김민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첫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초등 연산학습의 중요성을 그동안 채널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초등 1, 2학년과 3, 4학년 아이들 특히 연산에 조금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될 시기일 것 같긴 한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연산 중에 특히 뭐 이런 거 정말 주의해서 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1, 2학년과 3, 4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중에서 1, 2학년 때는 덧셈 뺄셈 당연히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되게 중요한데 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에 대한 체계를 1학년에서부터 2학년에 걸쳐서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연산 문제집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걸 특별히 조금 더 챙겨주시는 게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덧셈 구구, 뺄셈 구구 이렇게 한 자리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하고 2학년에 올라가서 두 자리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아이들이 갑자기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많이 틀리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보통 수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이들이 비슷하게 규칙을 적용해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수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영역에 좀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돈 계산하는 놀이들. 네, 아이들 요즘에 사실 현금 잘 갖고 다니지도 않죠. 저희들도 안 갖고 다니기도 하고 아이들 뭐 사고 싶다고 하면 카드를 주고 그걸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실제 생활에서 덧셈 뺄셈 할 일이 정말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형돈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신분을 통해서 용돈을 이렇게 저금을 해서 그걸 나중에 같이 세어보는 과정이나 이런 활동들로 수를 조금 잡아주시면 훨씬 더 탄탄한 연산 실력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 3, 4학년 때는 뭐니 해도 분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분수요. 분수를 3학년 때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3학년 분수는 별로 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쵸, 맞아요. 사실 3, 4학년 때 배우는 그 분수 개념이 토대가 돼서 초등학교 5, 6학년 분수 연산을 잘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주는 건데 그 부분을 너무 문제를 풀고 맞추는 것만 보시고 정답을 맞췄으니까 아이들이 분수를 잘 알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필요한데 먼저 첫 번째는 용어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때 단위분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단위분수 뜻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분자가 1인분수라고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개념이 사실 굉장히 분수에 좀 중요한 거라서 엄마가 좀 설명해 주기도 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아이랑 같이 분수에 관련된 동화를 좀 보시거나 분수 관련된 영상들을 좀 참고해서 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신학기라서 서점 나가보면은 요즘 수학 연산 문제집 굉장히 종류 많잖아요. 그 중에 요즘 테마 문제집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분수, 소수, 뭐 나눗셈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풀려보는 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중에서 분수는 특히 정리하는 의미로 예습보다는 3, 4학년 내용을 좀 배우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집을 푸는 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연산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문제집부터 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연산 공부, 잘된 연산 공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선생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쭉 나가는 경우가 가장 첫 번째로 잘못된 연산 그 학습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어머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렵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원리셈 문제를 이제 풀려고 결정을 하고 그 단계를 그냥 쭉 따라가면 당연히 잘 연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아이들마다 학습을 익혀서 체득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마다 진짜 정확하게 알고 푸는 건지 속도는 어떤지 또 정확성이 어떤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필요한 복습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탄탄한 실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진도를 나가시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연산을 굉장히 쉽게 잘할 수 있는 학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섣불리 일찍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문제집만 사서 풀면 풀기만 하면 연산은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아이들이 연산을 정말 풀기 싫어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도입하기 전에 그 연산 문제집을 풀 수 있는 뭐 개념이나 그런 활동 노출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아이를 좀 쉽게 접근도 가능하고 또 예를 들어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데 생각해서 답을 구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네, 그쵸.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불편함을 작용을 하면 연산을 좀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지속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동화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또 이렇게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글씨 쓰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생각하실 때 그런 힘도 좀 키우고 어느 정도 좀 머리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시기에 연산을 시작하면 딱 좋은 적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늦어도 7세 중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그래도 기본적인 연산이 어느 정도 연습은 필요한데 네. 실제 우리 아이가 얼만큼 해야 완전 학습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또 너무 늦게 시작을 하시면 초등학교 가서 약간 조급해지고 아이들도 교실 안에서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7세 중에서 여름, 가을 사이에서는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러면 연산 학습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2페이지, 뭐 3페이지 이렇게 푸는 게 맞나? 그리고 이걸 뭐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가야 하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연산 학습에 대한 기준들이 좀 모호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선생님 그거 조금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령마다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어린아이들, 초등 1, 2학년들, 뭐 아니면 예비초 이런 친구들은 어리니까 연산학습을 내가 왜 이렇게 매일같이 해야 돼? 라는 그런 의무감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매일 학습을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매일 1분, 2분이어도 괜찮으니까 정말 아이가 너무 하기 싫으면 단 한 페이지라도 조금씩 푸는 그런 습관을 이제 가지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좀 진득하게 풀 수 있어도 맥시멈 10분 이상 넘기지 않는 것을 전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막 풀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씩 지치고 속도도 떨어지고 더 잘 들리고 뒤로 갈수록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런 컨디션에서 문제집을 풀면 아무래도 연산학습 실력을 올리는 데 조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에서 짧은 시간에 바짝 집중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연산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분량 같은 것도 아이들마다 그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다르니까 요 정도 10분 선에서 우리 아이가 몇 장 정도 풀어낼 수 있는지를 몇 번 지켜보시면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조절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어느 학년 정도까지 연산 문제집 같은 도구를 통해서 연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4친 연산을 잘하면 분수 개념을 잘 이해했을 때 5학년 4친 연산부터는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약분통분이나 이런 개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다면 분수 덧셈 뺄셈이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만 알면 이후의 과정은 결국 사친 연산을 이제 중간중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친 연산까지는 누구한테나 꼭 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그 이후에는 분수 개념 정도나 아니면 사친 연산의 완성도 정도에 따라서 초등 5, 6학년 과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기 학년보다 속도가 좀 빨라지는 아이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럴 때 연산도 선행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질문을 받았던 게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구몬 같은 거를 고등 수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런 의심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산은 딱히 사실 선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진 않긴 해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교과서를 배우는 중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2-1 연산은 그때 막 하고 있으면 사실 교과서 배울 때 학교에서 불편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는 2학년 2학기 연산이나 3-1 연산 정도 하고 있는 중이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좀 편안하게 수학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앞서 나가는 거를 저는 연산 선행이라고는 얘기하진 않고 네. 어느 정도 한 학기 내진 1년 정도의 예습은 나가주면 좋다. 그리고 너무 빨리 나가서 교과는 아직 거기 부분을 할 수 없는 진도인데 네네네. 연산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다고 해서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만 배우는 거지 실제 이제 사고에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너무나 진도의 갭 차이가 벌어지면은 이 연산을 그만큼 진도가 나간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빨리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정도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이상만 유지하시며 나가고 내가 연산이 좀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교과도 얼만큼 진도를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가를 고려하시면서 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쓰신 상위권을 위한 엄마표 연산 로드맵이라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뭐 교구나 문제집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같이 해볼 수 있는 연습 페이지 같은 네. 것들도 좀 많이 들어있고 하던데 이 영상만 조금 일단 보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한테 네. 문제집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문제집이요? 네, 연산 문제집 어떤 게 선생님 기준으로는 좋은 문제집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네네. 제가 예전에 대구 눈높이에서 일할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학습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학습지 푸는 모습 지켜보면서 아, 정말 하기 싫겠다. 왜냐면 너무 복습도 많고 거기다가 단순 패턴의 문제들만 들어있어서 네네네. 정말 아이들이 지루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선택하실 때 너무 단순 반복의 문제집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유형이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연산의 답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집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뭐 초등학교 좀 저학년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원리셈, 소마셈, 이쟁연산화 이런 문제집들이 아기자기하게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유형도 되게 다양하고 문장제 문제들도 들어있어서 네. 조금 아이들이 좀 지루함을 좀 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집이고요. 첫 번째 메인을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 복습은 그래도 양을 조금 더 학습량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 패턴의 문제들이 있는 문제집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연산이라든지 기적의 계산법 이렇게 문제만 계속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활용하시는 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동에 가면은 연산 학원만 따로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에서 연산 공부만 막 그렇게 중점적으로 지도하시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표 연산 공부가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엄마표로 연산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엄마표 연산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엄마표 연산은 사실 학원을 보내도 아이들 연산 학습이 케어되지가 않기 때문에 전 반드시 좀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장점은 아이들마다 속도에 대한 부분이나 정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실력이 향상되는 구간 또한 아이들마다 다르고 학습량 다 다르고 근데 그런 걸 엄마가 좀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체크를 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엄마표 연산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정해진 거를 딱 따박따박 이렇게 무조건 일주일에 이만큼 이렇게 하시기보다 양에 대한 그 학습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아이랑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진도를 나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또 두 번째가 계속 똑같은 부분만 복습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정에 뭐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아이가 느려져서 그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네.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렇게 느려지게 된 이유는 이 전부터 조금씩 보여졌는데 엄마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서 그냥 지나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너무 많이 틀리거나 너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아이가 풀긴 푸는데
했는데 너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 이전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식간 체크도 해보시고 복습을 좀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엄마표 연산을 하면서도 좀 불안정한 모습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좀 정확하게 익히면서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엄마표 연산을 하다가 한 가지 애로점이 있으실 것 같은 게 다른 아이들과의 그 비교가 좀 상대적으로 네.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중간중간에 테스트 같은 것들로 보완할 수 있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가 연산은 정말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수학 실력이나 점수는 그다지 안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실력은 없는데 연산만 잘하는 아이 생각보다 많죠.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기본 전제가 아이가 풀고 있는 교과 뭐 기본 문제집이든 심화 문제집이든 그 문제집보다는 연산 진도는 앞서 나가 있었어야 되기는 해요. 조금이라도. 네. 그래야 이 문제를 틀린 이유가 연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좀 구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좀 전제가 필요하고 만약에 연산이 좀 진도가 안 돼서 그런 거면 그걸 조금 채우시면 되는데 기본이랑 심화 문제집 풀릴 때 아이들이 그냥 숫자끼리 이유도 없이 그냥 더하거나 빼기를 선택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장이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곱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연산 선택이 가능한데요. 그런 연산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연산의 문제는 맞추고 빠르지만 문제에 녹여져 있는 이런 표현들이 어떤 연산 원리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조건 간의 관계가 이해가 돼서 이 연산을 가지고 온 건지를 조금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답을 맞췄어도 특히나 틀린 문제보다는 맞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식을 세웠어? 뭐 왜 이거랑 이거랑 더했어? 왜 뺐어? 너무 당연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 아이가 전혀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냥 더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리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했는지를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쓰신 수학 최상위권을 위한 엄마표 연산 로드맵 이 책을 관심 생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떻게 활용하시면 이 책을 정말 잘 활용하시는 걸까? 작가 입장에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수를 익히고 양을 익히는 그 과정부터 분수 나눗셈까지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연산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연산을 좀 많이 실수하고 틀리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실수에 대한 부분에 앞부분부터 먼저 읽어보시면 굳이 이게 선택해서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거 그때 체크를 못했던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개념을 내가 물어보려고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보시면서 책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서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나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